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흑혜입니다. 전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한 잔 때리며 지구촌의 여러 소식과 지식들을 체크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별일이 있기를. 그래야 유튜브 각이 나오고 여러분의 일요일이 즐겁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죽고 사는 거랑 반드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코인 대박 나는 거 말고는 대단한 일 그다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간 김효캐는 다릅니다. 이번 주도 빅잼이에요. 슬슬 가보시죠. 맨날 한다 하더니 진짜 해버렸습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레게노 시트콤 프렌즈의 재집결 말이죠. 영어로는 리유니온인데 재집결, 상봉, 재결합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작품을 잘 모르시는 학식 급식 잼민이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뉴욕을 무대로 6명의 남녀가 펼치는 허둥지둥 좌충 우돌극으로 아직도 이걸 좋아하는 팬들 전 세계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트콤 주제에 레고까지 있겠어요. 이번 재집결 에피소드는 코시국 때문에 촬영 연기 중이었는데요. 프렌즈의 공식 인스타에 이렇게 촬영이 완료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예쁜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챈들러 역 매튜 페리도 메이크업 받는 사진을 올린 바가 있었고요. 사실 올렸다가 바로 칼삭했는데 캡처 떠났죠. 멤버들도 다 모인 것뿐만 아니라 당시 세트도 그대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좀 아쉬운 건 이게 시즌이 아니라 특별 에피소드라서 그다지 길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촬영일도 3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곧 공개일이 뜰 테니 그때를 기다려봅시다. 조만간 진짜로 개봉하는 영화 분노의 질주 9. 이 영화의 주역 빈 디젤이 약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빈 디젤과 이웃인 어떤 제보자에 따르면 빈 디젤 측 경비팀이 지난 몇 주 동안 집과 집 근처 해변에서 난폭하게 굴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대여섯 대의 대형 SUV로 길을 막기도 하고 지나가는 주민을 신문하기도 했다네요. 이어서 이 익명의 제보자는 우리는 당신 같은 유명인들을 많이 봐왔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룰을 타인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빈 디젤의 경비팀은 빈과 빈의 아이들이 부활절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인근 교통과 보행자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빈 디젤의 관계자가 말하길 빈과 아이들은 지역 노동자들에게 부활절 달걀 바구니를 나눠주고 있었다는데요. 그 외에 별다른 공식 성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빈 디젤이 좀 소탈하긴 하죠. 작년 말에도 길거리에서 한 여성이 차 타이어 펑크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빈 디젤이 자기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멈춰서 타이어를 갈아줬다는 엔진오일 냄새나는 빈 디젤스러운 미담이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양쪽 말을 다 들어보긴 해야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덕후가 있습니다. 여친이 있는 덕후, 여친이 없는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를 덕후. 전 세계의 많은 덕후들은 헨리 카빌이 조립용 게임 PC나 낑낑대면서 만드는 모습을 보고 일거에 위안을 느꼈습니다. 쟤도 우리와 같겠거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얼굴이 헨리 카빌이니까요. 올해 37살인 헨리는 지난 토요일 인스타그램에 여친인 나탈리 비스큐소와 체스를 두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내 사랑 나탈리가 체스로 날 부셔버리기 직전에 조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라고 썼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실화입니다. 나탈리 비스큐소는 생소하시겠지만 2005년에 방송된 MTV의 마이 슈퍼 스윗 16에 출연했었는데 지금은 맨 오브 스틸과 넷플릭스의 에놀라 홈즈를 만든 제작사인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의 TV 디지털 스튜디오 담당 부사장님입니다. 이번 공식 교제 선언 전부터 헨리가 키우는 댕댕이가 아마 이름이 칼일 텐데요. 칼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빼박이구나 싶었는데 거참 멋있게도 소개하는군요. 예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영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프랑코가 감독 및 주연을 맡은 코미디 영화 더 디세스터 아티스트 말이죠. 영화 자체는 정말 쩔었고 흥행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화에서 의상 디자이너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샬린 이의 새로운 인스타그램 고발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샬린은 제임스 프랑코가 적인 문제로 기소가 됐을 때 이 영화를 관두려고 했었다는데요. 제임스 프랑코 측이 더 큰 역할을 부여해서 매수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샬리는 당시에 본인이 울면서 전했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서 그런 구설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극도로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제임스 프랑코와 절친인 세스 로겐이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프랑코는 2019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연기학원 스튜디오 4에 학생 몇 명을 투행해서 기소가 됐고요. 당시 제임스와 변호사 측
측은 이 기소 내용을 단호히 부정했고 심지어 원고와 원고 변호사 측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학생들은 기소를 취하하는 것에 동의했고 작년 2월 기소 취하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양측이 화해하는데 금전 교환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액수는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국 뉴스위크가 정말 진지하게 드웨인 존슨의 대통령 출마를 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글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무려 46%가 드웨인 존슨의 대통령 출마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웨인은 방송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국민 모두를 섬길 수 있는 걸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아, 이 형 진짜 대통령 생각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런 여론조사를 뉴스위크가 한 이유는 무엇이냐? 드웨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지난 2월에는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지도 모른다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장차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코 경솔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 역시 국민 여러분의 판단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기다리면서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작년에 드웨인은 BLM을 강력하게 지지하기도 했었고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약간 정치적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홀로 집에의 매컬리 컬킨이 첫 아이를 품에 안았다고 합니다. 매컬리 컬킨과 배우 브렌다 송은 영화 체인지랜드에 공동 출연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사귀었고 금년 4월 5일 LA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름은 다코타 송 컬킨이라고 하네요. 출산 이후 매컬리와 브렌다는 타임지로 성명을 냈습니다. 우린 매우 기쁘고 엄마, 아빠, 아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라고요. 아이의 다코타라는 이름은 2008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매컬리 컬킨의 누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매컬리는 첫 TV 드라마 출연을 앞두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 부모가 되는 셀럽들이 꽤 있죠. 쭉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일단 커스틴 던스트,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이죠. 가수 할씨도 임신 중인데 지금까지 자궁 내막증 때문에 3번의 유산과 4번의 수술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1월 말에 임신을 발표했습니다. 겔가도또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고요. 원바디스로 알려진 테리사 팔머도 넷째 아이를 임신 중이고 힐러리 더프도 임신 중이네요. 다들 건강히 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돈나가 딸 로즈 레온과의 투샷을 인스타에 올렸는데 로즈의 털이 화제가 되고 있네요. 이러니까 또 댓글에서 찬반 양 론이 거세게 나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들은 남자 다리랑 팔을 면도하라고 하지 않잖냐, 그런데 왜 여자들은 꼭 면도를 해야 되냐 부터 겨우 털이잖냐, 털 이전에 엄마와 딸 2명의 아름다운 사진에 집중할 수는 없는 거냐 등등 여러가지 댓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돈나 인스타 들어가시면 한 13,000개 이상의 댓글이 있을 테니까 독해 공부 겸 들어가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올해 2월에 킴 카다시안이 카니에 웨스트에게 이혼 신청을 한 사실은 아실 겁니다. 결국 마침내 카니에가 킴의 이혼 신청에 응했다고 하네요. 4명의 자녀에 대해선 공동 양육권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50대 50은 아닌 것 같고 킴이 일단 키우긴 할 모양입니다. 아무튼 두 사람은 공동 양육 계획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둘 다 억만장자라서 서로 재정 지원도 필요가 없고 재판 비용도 서로 미루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셀럽들 이혼하면 양육권이나 돈 문제로 수년간 옥신각신하는데 의외로 부드러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간 폭스와 머신건 켈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얼마 전엔 메간 폭스의 새 아이와 켈리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메간의 전남편인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브라이언은 공동 양육권을 요구한 상태고요. 재판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최근 뉴욕에 거주 중인 아냐 테일러 조이의 모습입니다. 말이 필요 없네요. 그냥 커피 사서 걷고 있는데 화보가 따로 없네요. 얼마 전 브래드 피트가 의료센터에서 무려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게 목격이 되어서 전 세계 각지 언론이 보도를 했었죠. 얼굴이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살이 급격하게 빠졌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브래드 측은 별건 아니고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뽑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월 25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브래드가 발표자로 나오는데 그 전에 치아 상태를 정리해두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심하는 쪽에선 치아를 손봤다면서 그럼 왜 휠체어를 탔냐, 나이가 57인데 사랑니가 웬 말이냐, 중병에 걸린 걸 숨기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아카데미 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주간 김용케 K였습니다.